기내 소란을 벌인 가수 바비킴 씨에게 대한항공이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의 쾌속 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에 동시 상정된 동해병기 법안에 지지하는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주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 뉴스입니다. 기내 소란을 벌인 가수 바비킴 씨에게 대한항공이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국장과 보안 검색대를 거쳐 항공기 탑승구까지 그 누구도 잡아내지 못했는데요. 대한항공의 잘못된 발권이 결국 기내 난동이라는 엉뚱한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일 인천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연방 수사국과 세관의 조사를 받고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바비킴. 마일리지로 비즈니스석을 예약했는데 엉뚱하게 이코노미석을 받았다는 해명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이코노미로 잘못 발권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비슷한 제3자의 탑승권을 받았던 겁니다. 바비킴의 영문 이름은 킴 로버트 도균. 그런데 같은 비행기 탑승객에는 킴 로버트란 비슷한 이름의 이코노미 승객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이 두 사람을 착각해 킴 로버트의 이코노미 탑승권을 바비킴에게 줬던 겁니다. 대한항공 측은 뒤늦게 중복 발권 사실을 인지했으나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한 사람의 탑승권으로 두 명이 비행기를 탄 셈이 됐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바비킴이 예약만 돼 있는 상태에서 먼저 도착했고 카운터 직원이 동명이인의 승객으로 착각해 중복 발권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고 있는 바비킴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땅콩 회항에 이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 대한항공. 인터넷 게시판에는 바비킴 기내 난동의 시발점이 된 대한항공 측의 발권 실수를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여론의 비판이 뜨겁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의 쾌속 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7개월이 앞당겨졌습니다. 앞으로 취업 3순위 영주권 수속 기간이 1년 안팎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 우선 수속 일자는 2014년 1월 1일로 1월에 이어 2월에도 지난월보다 7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이로써 취업 3순위 문호는 2015 회계연도 첫 달이었던 10월에 6개월, 11월에 8개월, 12월에 5개월 연속 급 진전된 데 이어 1월과 2월에도 7개월씩 빨라지면서 5개월 만에 33개월이나 진전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앞으로도 한두 달은 6개월가량씩 추가로 진전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은 영주권 수속 기간이 1년 안팎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취업 3순위 외 1순위, 2순위, 4순위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은 9월에도 전면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 문호에서는 전 부분에서 1주에서 7주가량 소폭 진전됐습니다. 미 시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인 1순위의 우선 일자는 2주,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혼 자녀인 2순위 A는 3주 진전됐습니다. 그 밖에 2순위 B는 7주, 3순위는 1주, 4순위는 3주 진전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어야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전국적으로는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설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실행안이나 지원 예산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의 75%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25%는 주정부가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미 전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하고 있는 90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각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뉴욕주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주정부가 오바마의 새 교육안에 호응을 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네시주는 지난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일부의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면제하는 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풀타임 학생이 지불하는 연평균 학비는 $3,80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 동일한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이 동시에 상정됐습니다. 입법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법안에 지지하는 의원들도 잇따랐습니다.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은 주 의회가 개원한 지난 7일 첫 법안으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지난해 주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는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공립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와 함께 동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7명의 의원들은 공동 발의자나 멀티 스폰서로 참여하는 등 법안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 의원도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아벨라 의원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으로 주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주 하원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뉴욕주의 최저임금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상되면서 내년에는 $9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아직도 $5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지시로 구성된 임금위원회는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로 인상하는 권고안을 곧 노동국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주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5지만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팁으로 부족한 임금을 채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등 요식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시간당 $5, 호텔 등 서비스업 근로자들은 $5.65를 받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2013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올해부터는 $8.75로 인상했습니다. 내년에는 $9까지 인상되지만 팁 근로자의 임금은 제외되면서 해당 노동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티모시 그리픈 임금위원장은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한동안 오르지 않아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며 $7로 올리면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수입도 일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급여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팁 근로자는 22만 9천 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장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시정부는 그 대신 학군장의 축소된 권한과 위상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카르멘 파리냐 교육감은 현재 교장에게 집중된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각 지역 학군장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시정부의 교장 권한 축소와 분산 정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거 학군장은 행정적으로 교장을 감독하는 위치로 해당 학군에 있는 각 교장들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시절 학군장에게 주어졌던 학교 운영 권한이 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학교 출입에 대한 교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위상이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드블라지오 시장과 파리냐 교육감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학군장의 역할 축소로 인해 성적이 안 좋은 일부 학교들의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저지 허드슨 강변에 고층 본사 사옥의 건립을 추진하던 LG전자가 결국 그 뜻을 굽혔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8층 높이의 사옥을 6층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뉴저지 허드슨 강변에 133피트 높이의 미주 본사 사옥 건립을 추진했다가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받았던 LG전자가 결국 빌딩 높이를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실반 애비뉴 선상에 미주 본사 사옥을 신축 중인 LG전자는 건물의 높이를 6층으로 수정하고 설계 도면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LG전자가 추진한 8층 건물보다 2개 층이 낮아진 것으로 팰리세이드 절벽에 자연 풍광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신축 부지가 팰리세이드 내에 있는 건 아니지만 133피트 건물 높이가 팰리세이드의 울창한 숲의 높이를 뛰어넘어 그동안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해당 건물이 절벽 절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지만 결국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및 인질 사건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는데요. 뉴욕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도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IS가 테러를 조장하는 비디오를 올린 만큼 모방범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연방국토안보부는 11일 18,000여 정부 산하기관에 테러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테러 집단과 모방범, 단독범 등의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을 겨냥한 보복의 위험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시경도 이날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S가 지난 토요일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에 테러를 일으키라는 내용의 비디오를 트위터에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파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뉴욕시에서도 테러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